뼈가 이렇게 아래로 자라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깨를 움직이다 보면은 요 힘줄이 이렇게 걸리고 쓸리고 여기서 찢어지게 되면서 계속 파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라정형외과 대표원장 이원준입니다. 외래에서 많이 굉장히 보는 케이스고, 이 케이스에는 환자들이 치료를 이제 결정을 못하거나 힘들어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어깨뼈가 튀어나왔다, 어깨뼈가 자랐다, 그래서 이제 어깨 안에 어디 뼈가 자랐다 이런 그 고민으로 많이 오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또 이제 힘줄 파열과 동반되는지 여부라든지, 이것을 어떻게 수술로 제거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켜봐도 되는지 또는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지 이런 판단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실제적인 엑스레이와 MRI 그리고 제가 치료했던 수술했던 케이스를 통해서 오늘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게 이제 환자분들이 외래에서 진료에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많이 보시고 어떻게 보면 이제 뼈가 자랐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걱정과 두려움으로 오셔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이 영상을 보면 어깨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치료 방침과 본인이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는지를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먼저 환자 사례와 그 엑스레이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엑스레이나 정밀 검사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신체 모형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그 뼈가 자랐다는 부분이 어디인지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어깨 모형인데요. 이제 뼈만 하이라이트 돼서 나와 있죠. 이 어깨 관절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이제 견봉이라는 뼈의 요 아랫부분인데 대부분 요 아랫부분이 이렇게 밑으로 자라 내려오면서 요 아래쪽에 있는 조직을 누르거든요. 대부분 요 밑에는 이제 힘줄이나 회전기 같은 중요한 구조물들이 있어서 그걸 이렇게 갉아먹거나 찢어뜨릴 수도 있는데 요 뼈가 나온 부분을 제가 이제 엑스레이나 어떤 이제 그 정밀검사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병원에 내원하신 중년 여성분이셨습니다. 수년간은 이제 어깨 통증으로 그러니까 만성적인 통증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근처 의료기관에서 주사치료, 물리치료, 충격파, 도수치료 이런 여러 가지 비수술 치료를 정말 수년간 반복해서 수십 회 이상 하셨고 그 병원 갈 때마다 얘기가 틀리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엑스레이나 초음파 찍고 어떤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를 했는데 특히 이제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 뼈가 자랐다, 뼈가 튀어나왔다, 저 뼈를 제거해야 된다, 깎아야 된다. 어떤 선생님들은 그냥 내비둬도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저희 병원 왔을 때 찍은 엑스레이 사진인데 여러분도 이제 일반인 관점에서 이게 뼈가 자라는지 알 수가 없을 겁니다. 대부분 이제 이게 이제 어깨 관절인데요. 엑스레이. 주로 이제 뼈가 하이라이트 잘 보이죠. 제가 이제 표시해 보겠습니다. 어깨에서 통증으로 대부분 뼈가 자랐다고 하면, 물론 다른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90% 이상이 이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떤 게 이제 정상적인 부분이냐면, 여기까지가 어깨뼈의 정상적인 부분인데, 이제 이 환자분은 요만큼이, 제가 표시한 요만큼이, 뼈가 골극이라고 그래서 자라 있는 겁니다. 요 소견을 보면 그 어깨 통증을 치료하는 뭐 정형외과 선생님이건 뭐 통증의학과 선생님이건 재활의학과 선생님, 신경외과 선생님이 잘 판단을 못할 수가 있는데 우리 몸에 어떤 뼈가 단순히 자라 있다고 해서 그걸 다 제거하는 건 아니고요. 그것이 뭐 큰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럴 때도 신중히 고려를 하는데 요 정도 골극이 자란 소견으로 환자의 통증이 원인이 되는지를 1차적인 의료진은 판단하기도 좀 힘들 수 있고 그럼 과연 이거를 외과적으로 수술적으로 제거했을 때 환자의 증상이 좋아지고 환자가 만족할 것이냐도 물음표가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뼈를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판단을 못 하시거나 또는 그냥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본인이 인지한 상황에서 주사치료나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물론 이게 굉장히 크게 튀어나와 있거나 그러면은 잘 인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요 정도면은 좀 주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원준 대표원장은 엑스레이만으로도 좀 세심하게 보고, 그래서 환자분이 왔을 때, 요쪽에 골극이라는 뼈가 자라있다는 소견으로, 저는 이 단순히 뼈가 자라있다는 소견만으로 환자의 어떤 중대한 치료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환자들이 수년간 만성 통증이 있었고, 다른 의료기관에서 치료하다 안 낫다 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저는 당연히 정밀검사 MRI 촬영을 해봅니다. 왜냐면,
이 뼈가 자라있는 것이 주변 조직의 힘줄 파열이나 어떤 이제 물리적으로 긁어서 대부분 이제 뼈가 자라있다고 하면은 요 밑에 견봉학 공간이라고 해서 요 부분의 뼈가 아래쪽으로 자랍니다. 뼈가 이제 위쪽으로 자라거나 옆으로 자라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그래서 이 환자분은 이제 엑스레이상에서 뼈가 자라있는 요 골극 소견을 보였기 때문에 그 정밀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주변의 조직이 지금 만성적인 통증에서 어떤 상황인지. 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요 왼쪽 부분이 이제 그 엑스레이고요. 예, 오른쪽 부분이 그 MRI 촬영한 소견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MRI는 엑스에서 보이지 않는 힘줄, 근육, 관절을 이렇게 세부한 이제 신체 단면까지 다 정확히 보여요. 여러분들 혈관 이런 것도 보이고요. 뼈를 관통하는 이제 혈관이라든지 근육의 이제 그 섬유질의 이제 방향이라든지 이런 관절 다 보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게 엑스레이 상에서 이렇게 작게 뼈가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 판단을 못했을 수 있지만 이 많은 환자의 경우가 이런데 이 환자는 엑스레이보다 훨씬 더 많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이 튀어나와 있던 거죠. 거의 같은 비율을 제가 확대를 했는데 이 정도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만큼이 실은 뼈가 튀어나왔다. 그러면 이제 의문이 있어요. 뼈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튀어나온 게 그 흔히들 이제 환자분도 그렇고 다른 의료진들 되게 저한테 이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제가 이제 어깨를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과 의사들이나 또 다른 어깨를 전문하지 않는 정형외과 의사들이 이게 뼈가 튀어나온 것에 대해서 이제 검사했을 때 어떻게 치료해야 되냐 하면 뼈가 튀어나온 부분이 실은 이 정도입니다. 그럼 나머지 이 부분은 무엇이냐? 엑스에서 보이는 만큼 뼈가 나온 것은 실제로는 요만큼밖에 안 돼 사이즈가 이제 비슷한데요. 이만큼이 뼈를 둘러싸고 있는 골막 조직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페리오스템이라고 하는데, 우리 보통 이제 그 뼈가 있으면 그 이제 이게 저는 이제 정형외과에서 수술 많이 하다 보니까 뼈만 있는 게 아니고 그 해부학적으로 그 뼈를 덮어주는 얇은 막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요게 이제 어깨 상완골인데 이 골막 조직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모든 뼈에도 적용이 되지만 요 밑에 여기는 공간이 좁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드리면 이 뼈를 그 둘러싸고 있으면서 이제 근육과 연결될 때 그 우리 신체 조직은 이 뼈와 근육이 바로 되면 이제 마찰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뼈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 조직이 있습니다. 그걸 골막 조직이라고 하는데 그 골막 조직이 어떤 이제 다른 조직과의 분리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뼈가 움직이면서 근육이 갖다 수축될 때 그런 어떤 이제 윤활 작용도 할 수 있고 마찰을 줄여주는. 그래서 그 골막 조직이 굉장히 얇고 매끈매끈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뼈에는 그런 페리오스템이라고 하는 이제 그 골막 조직이 있는데 이것도 당연히 이 밑에 있죠. 근데 요 밑에 있는 부분에 그 골막 조직이 굉장히 두꺼워지고 비후됐다고 그랬죠. 하이퍼트로피. 두꺼워지고 연부 조직이라고 해서 부드러운 조직인데 그러니까 뼈 같은 조직이 아니죠.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수술하거나 내시경으로 들어가면 저기가 뼈처럼 단단해져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그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오래되면 경화, 딱딱해지는 경화가 일어나거든요. 우리 모든 신체 조직은. 그래서 이 부분이 일종의 뼈처럼 단단해져서 밑에 있는 힘줄을 누르고 있는 소견이죠. 여기 이렇게 뼈만 튀어나온 게 아니라 골막 조직까지 포함해서 이렇게가 다 밑에 있는 힘줄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힘줄을 좀 표시를 해 드릴게요. 힘줄이 지금 이렇게 가면서 뭐 요런 지금 소견을 보이고 있거든요. 요 조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뼈하고 골막 조직이 같이 누르고 있으면서 이 힘줄이 이렇게 움푹 패여져 있는 소견.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으로는 힘줄이 여기서 이렇게 통통하게 잘 이렇게 지나가는 이게 바로 이제 우리 회전근개 중에서도 극상건. 근데 이 힘줄을 이렇게 누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좁아져 있는 거죠. 요런 데의 그 두께보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힘줄이 이렇게 온폭 들어가 있는 소견. 그러니까 모형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제가 힘줄을 갖다가 완성시켜서 한 모형인데 여기서 뭐가 이렇게 확 누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뼈하고 골막 조직이 비후가 돼서 여기 붙어 있는 조직이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거죠. 여기를. 그러니까 이쪽에는 꽉 눌리고 있으니까 혈액순환이 안 돼서 쉽게 파열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고
우리가 또 어깨가 이렇게 계속 움직이지 않습니까?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어깨 움직임이 지속되면은 이쪽에 소위 말하는 회전근개 파열, 여기서 짓 뭉개지면서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흔히 얘기하니까 뼈가 튀어나올 수 있으면 그것 때문에 밑에 있는 힘줄이 눌려서 파열된다는 이제 그런 어떤 병리학적인 원인을 설명드리는데,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엑스레이로만 판단을 했다면은 저도 약간의 골극 때문에 이렇게 어떤 관절경 수술을 결정하지 않았을 텐데, 결론적으로 이 환자는 이제 관절경 수술을 해서 굉장히 좋아진 케이스인데요. MRI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비후되어 있는 뼈와 골막 조직을 확인하고 저 부분을 다듬고 제거를 했습니다. 물론 내시경으로 했고요. 그래서 제가 수술 전후에 MRI 사진으로, 그리고 또 엑스레이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술 후에 먼저 엑스레이를 보여드리면 여기서도 좀 미묘한 차이를 아시겠지만, 요게 이제 우리가 흔히 견봉 성형술이라고 그래서요, 내시경으로 과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 내시경을 하는 수술 시간 빨리 할 때는 1분, 2분이면 간단히 쓱 하고 끝나는 과정인데, 여기 이제 엑스레이 보시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던 부분이 여기서는 매끈하게 하나도 없죠.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이 튀어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선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그냥 일자로 가죠. 그러니까 여기가 제거가 된 거. 근데 이 정도면은 저 정도 뼈 튀어나온 거 제거하려고 수술을 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뼈만 제거한 게 아니고 뼈를 둘러싸고 있는 골막을 확 제거했기 때문에 증상도 확 좋아졌고, 그거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MRI로 밖에 알 수가 없거든요. 제가 수술 전 MRI를 보여드리면 극명하게 드러나죠. 이만큼의 튀어나와 있던 뼈와 골막 조직이 지금 보면 여기 하나도 없죠. 여기 뼈는 이렇게 지금 슬렌더하게, 요 밑에는 이제 하얀 부분은 정상적인 관절액이고, 제일 중요한 게 밑에 있는 회전근개 힘줄이 편안하게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요 왼쪽에서 수술 전에 보면 힘줄이 이렇게 가다 콱 눌려서, 이 부분이 지금 힘줄이 여기서 보면 거의 접촉해 있죠. 여기는 비어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이제 견봉성형술이라는 골극 제거, 쉽게 말해서 뼈를 다듬어서 갈아내서 제거한 건데, 그러면서 이제 뼈만 제거한 게 아니라 그 덮어주고 있는 골막 조직 같이 제거해서 이만큼의 어떻게 보면 환자분의 어깨에 굉장히 문제를 심각하게 일으켰던 부분을, 문제되는 부분만 제거하는 거고, 이 환자분은 또 첨언을 하자면 실제적으로 들어갔을 때 여기 회전근개 파열이 굉장히 심하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패치봉합술도 같이 해서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치료와 견봉 성형술, 뼈를 다듬고 일부분 제거해서 튀어나와 있는 뼈와 골막을 같이 제거해서 여기를 편평하게 해주는, 뼈하고 골막이 튀어나오면 힘줄이 탁탁 걸리면서 아픈 건데, 그게 원인이 제거되고 거기가 편평해져 있으니까 수술 후에 한 6개월, 7개월 지나면서, 좀 빠른 경우에 한 2, 3개월서부터도 원장님 부드럽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골프도 칠 수 있을 것 같고, 수영도 마음껏 할 수 있을 것 같고, 통증도 없어지고 불안감도 없어져서 실체적으로도 걸리는 게 없으니까 파열이 더 진행되지 않고요. 저게 계속 있다는 건 계속 파열이 진행될 거라는 중요한 사인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오늘은 견봉 성형술입니다. 저 견봉 성형술은 보통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때 대부분은 루틴하게 같이 합니다. 대부분 그 뼈하고 골막 조직이 같이 자라 있거든요. 그래서 내시경으로 들어가면 한 시야에 보이기 때문에 그 힘줄 파열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묶어서 같이 치료하게 됩니다. 수술 시간, 견봉 성형술 때문에 추가되는 시간은 1분에서 2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물론 힘줄만 치료하고 견봉 성형술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거기가 많이 이제 물리적으로 튀어나와 있지 않거나 걸리지 않는다면. 그래서 요런 좀 어떻게 보면 정형외과에서 기본적이면서도 환자들이 좀 중요하게 아셔야 될 걸 설명드렸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항상 감사드립니다.